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2022년 내년에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시민생활, 줄여서 시금치의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A와 B 두 사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는 1억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 거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매달 200만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저축을 했더니 1억 원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순자산 2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B는 똑같이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나왔기 때문에 저축도 전혀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4년 뒤에 집값이 3억 원에서 6억 원이 됐고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순자산 4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A와 B 둘 다 처음에 1억 원이 있었지만 4년 뒤에는 순자산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시죠? 열심히 달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열심히 저축하는 거북이는 자본에 투자하는 토끼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죠. 근로소득자,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은 월급만으로 부자 되는 경우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만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가 힘들죠. 월급쟁이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 투자 성공을 통한 자산 증식을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 분들도 원래는 월급쟁이였지만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소득만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게다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재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식 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속에서는 돈의 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돈의 양은 왜 계속 많아지는 걸까요? 바로 정부,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돈을 써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게 되면 이는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창출해내죠. 정부는 어찌 보면 정치의 입장에 있어서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득세를 올리거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인상하게 된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지만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1인 1 투표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는 서민이고 부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자 증세는 있을 수 있어도 보편적인 증세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 이 부분보다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때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정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계속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었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콜라 한 병을 1,000원에 샀다고 하면은 이제는 돈이 너무 흔해져서 2,000원에 팔아도 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콜라 가격이 1,000원이 아닌 2,000원이 되는 것처럼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죠.
자본주의 속에서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대량 공급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IMF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우리의 재테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야 될까요?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이라는 이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죠.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갱신할 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다가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테크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유행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열광하는 이 재테크 속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우리가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2단계는 이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1단계에 집중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고금리 상품이나 파킹 통장을 통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투자 적기 시기에 대비를 해서 웅크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목돈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자세가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